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스스로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몸은 그 힘을 잊고 조금만 아파도 약부터 찾습니다. 먹고 자고 싸는 게 잘 되면 몸은 알아서 낫는다고 했는데 밥은 제대로 못 먹고 잠은 설쳐서 몸이 무겁고 변은 시원하게 못 보니 약만 늘어갑니다. 우리 동네 80대 김할머니는 고혈압 약, 당뇨약, 위장약까지 식탁보다 약봉지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아프면 병원 가야지 하면서도 밥상은 그대로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국물은 다 버리고 몸이 좋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사로서 30년 동안 본 이야기, 그리고 수십 년 약에 의존하다가 몸이 더 힘들어진 분들이 어떻게 약 없이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지 그 비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보약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이 스스로 낫는 비밀, 밥상부터 마음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사람 몸은 물로 되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물만 마신다고 몸이 좋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피가 잘 돈다고 믿으십니다. 맞습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면 몸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액, 림프액, 세포 사이를 채우는 간질액까지 이 모든 걸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물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삼투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물만 들어오면 혈관 안에 삼투압이 깨져서 물이 오히려 세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러면 혈액은 묽어지지만 실제로 세포는 더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국물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맑은 국물 한 그릇만 있어도 허기가 사라지고 몸이 힘을 얻었다는 말, 다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요즘 국물은 맛은 있는데 몸에는 오히려 해로운 게 많습니다. 라면 국물, 곰탕, 포장 국물, 소금은 많고 건더기는 없고 기름만 둥둥 뜹니다. 이런 국물은 소금만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만듭니다. 국물은 그냥 아무 국물이 아니라 몸에 좋은 국물을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멸치 다시마로 우려낸 맑은 국물, 모시조개국 같은 해산물 국물, 콩나물국, 미역국 이런 국물은 소금은 적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속 체액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소금을 무조건 줄이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짠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을 아예 끊으면 몸은 더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체액을 몸 안에 유지해주는 삼투압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에도 나옵니다. 노인들은 지나친 저염식 때문에 오히려 탈수와 전하트륨 혈증으로 어지럼증,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물에 좋은 소금을 적당히 넣어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채워주는 겁니다. 소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맑은 국물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와야 합니다. 체액을 관리한다는 건 결국 혈액이 잘 돌고 림프액이 막히지 않고 세포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잘 돌면 몸속 노폐물도 잘 빠집니다. 부종도 줄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우리 동네 80대 박할머니는 물만 하루에 2리터씩 마셨습니다. 근데 갈증은 그대로고 다리는 더 부어서 결국 병원에 갔더니 전하트륨으로 링거를 맞았습니다. 그 후로는 국물을 매 끼니 따뜻하게 한 국자씩 멸치국, 콩나물국, 미역국으로 바꾸고 소금을 조금 넣어 맛을 맞췄더니 갈증은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또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건 국물을 마실 때 건더기도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 국물만 떠먹고 건더기는 버리면 체액을 채워주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다 빠져나갑니다. 국의 건더기야말로 몸의 보약입니다. 혹시 나는 국물보다 물이 편하다 하시면 따뜻한 보리차, 미지근한 차로 바꿔보세요. 찬물은 몸을 차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은 위를 따뜻하게 하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요약하자면 체액 관리는 물만 마셔서는 안 되고 국물과 소금, 단백질까지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삼투압을 깨지 않으려면 맑은 국물, 적당한 소금,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같이 드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맑은 국 하나만 올려보세요. 모시조개국, 미역국, 콩나물국. 어렵지 않게 끓일 수 있고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체액이 건강하면 피가 잘 돌고 림프가 막히지 않고 세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작은 시작입니다.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보약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오늘 국물 한 숟가락으로 체액 관리의 비밀을 꼭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밥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배를 채우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배만 부르면 몸이 살까요? 밥은 배를 채우지만 영양은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다는 건 양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한 번 빠지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운이 떨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골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밥상엔 밥은 2공기인데 단백질 반찬은 콩 몇 알 달걀 하나로 끝납니다. 70대 김 어르신은 매일 밥 2공기에 김치국만 드셨습니다. 근데 근육은 자꾸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충분한데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단백질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라면 최소 60g은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20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달걀 한 알은 약 6g 정도입니다. 두부 반 모에도 10g 정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루에 달걀 하나, 두부 반 모, 생선 한 토막만 더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드러운 흰살 생선, 닭가슴살, 달걀, 두부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씻기 힘드시면 계란찜이나 생선조림으로 만들어 보세요.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은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간을 너무 싱겁게 하십니다. 그러면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도 없어집니다. 짠 건 피해야 하지만 향은 살려야 합니다. 참깨, 참기름, 깨소금 같은 향은 입맛을 살려줍니다. 국물 관리에서도 말했듯이 맑은 국 하나에 단백질 건더기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콩나물국에도 달걀 하나 풀어보세요. 미역국엔 조갯살이나 쇠고기 조금만 넣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단백질을 챙기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많이 드시고 반찬은 대충 드십니다. 밥은 탄수화물이라서 쉽게 에너지를 주지만 금방 허기가 돌아옵니다. 반면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돼서 근육을 살리고 체력도 유지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셔야 몸이 받아들입니다.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한 종류로 관절과 연골, 피부까지 지탱해줍니다. 국물에 뼈나 해산물을 같이 우려내면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들어옵니다. 돼지 족발, 닭발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개국, 미역국에도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식탁 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모든 걸 끊는 겁니다. 단백질도 피하고 소금도 피하고 기름도 피하면 몸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몸은 허약해지고 감기 하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오면 알아서 돌리고 채우고 나쁜 건 배출합니다. 약은 도구일 뿐이고 밥상이 바로 내 몸의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밥그릇에 밥은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단백질 반찬을 하나 더 올려보세요. 달걀 하나, 두부, 반모, 흰살 생선 한 토막. 이 작은 실천이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내 몸을 살립니다. 식탁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나이 들수록 밥보다 반찬입니다. 반찬보다 단백질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은 잘 알지만 림프순환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십니다. 우리 몸은 혈관뿐만 아니라 림프라는 또 하나의 순환 통로가 있습니다. 림프는 몸속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도로라면 림프는 배수로와 같습니다. 배수로가 막히면 물이 썩듯 림프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림프가 잘 돌면 몸속에 쌓인 염증 찌꺼기가 배출되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림프는 제2의 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문제는 림프는 혈액처럼 펌프가 따로 없습니다. 심장은 피를 밀어주지만 림프는 내 몸이 움직여야만 돌아갑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림프는 막힙니다. 70대 김어르신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 종일 앉아만 계셨습니다. 다리가 붓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혈관은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림프순환이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 부종이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림프순환을 돕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않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앉아서 발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만 해도 림프가 깨어납니다. 혈액은 심장이 돌리지만 림프는 내 몸의 작은 움직임이 돌립니다. 둘째,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세요. 림프절은 귀 및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귀 밑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주고 목을 아래로 천천히 쓸어주면 얼굴 붓기가 빠집니다. 겨드랑이는 손으로 꾹꾹 눌러주고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겨드랑이 림프가 잘 풀립니다. 셋째, 걷기가 가장 좋은 림프 운동입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을 쓰면서 림프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줍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숨이 차지 않게 내 속도에 맞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호흡도 림프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횡격막 호흡은 배 안의 림프의 흐름을 자극합니다. 앉아서 등을 펴고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것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깨어납니다. 림프 순환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가볍게 쓸어주고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면 몸은 기억합니다. 우리 동네 80대 박 할머니는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려서 저녁이면 신발이 안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 목, 귀 및 겨드랑이를 쓸어주고 집 안에서 발목 돌리기를 매일 하셨더니 한 달 만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안 움직이면 근육이 더 약해져서 림프 순환도 멈춥니다. 무릎이 불편하시면 앉아서라도 발목 돌리고 허벅지 주물러 주시면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도 림프 흐름을 깨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림프는 약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만 돌아갑니다. 누워만 있으면 몸은 더 붓고 무거워집니다. 작은 움직임이 몸을 살립니다. 요약하자면 림프 순환은 몸속 청소 통로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몸은 달라집니다. 발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가벼운 마사지, 깊은 호흡. 하루 5분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몸이 기억합니다. 림프가 살아야 내 몸이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작은 실천이 내 몸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밥상과 운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하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풀어주고 회복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서 몸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70대 김어르신은 밥도 잘 드시고 가벼운 산책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자꾸 오르고 속이 쓰리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쌓이니 몸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몸에 주는 신호를 살펴보는 겁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감정을 외면하면 몸이 대신 아픕니다. 감정 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편식하면 영양이 깨지듯 마음도 한 가지 감정만 계속 먹으면 무너집니다. 불안, 미움, 원망이 쌓이면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골고루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내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 스위치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교감신경이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켜집니다. 몸은 긴장을 풀고 혈압은 내려가고 속은 편안해집니다. 횡격막 호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숨을 다 들이마신 후에는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쉽니다. 배가 천천히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이것만 하루 5번이라도 반복해 보세요. 혈압이 높아진다 싶을 때, 가슴이 두근거린다 싶을 때, 잠들기 전에도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또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몸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 동네 80대 박 할머니는 늘 손주 걱정 자식 걱정으로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속이 쓰리고 낮에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횡격막 호흡을 하고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적어보는 작은 습관을 들였더니 한 달 뒤에는 밤에 잠이 잘 오고 속쓰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관리와 호흡은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자주 쓰면 몸도 마음도 이미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조금 나아졌다. 내 몸은 아직 괜찮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자주 해보세요. 몸은 마음이 하는 말을 들으며 삽니다. 내 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려면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를 억지로 참지 않고 슬픔을 억지로 숨기지 않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면 몸은 긴장을 풀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찾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감정을 살펴보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숨 한 번, 배가 부풀어 오르고 들어가는 그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이완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숨이 편하고 숨이 편해야 몸이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5번만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내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작은 호흡이 내 몸과 마음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사는 우리 몸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체액을 지키는 맑은 국물 한 숟가락, 근육을 살리는 작은 단백질 반찬, 림프를 깨우는 가벼운 움직임, 마음을 다독이는 깊은 호흡. 이 4가지가 몸을 살리고 약을 줄여줍니다.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보약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밥상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숨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국물 한 국자, 달걀 한 알, 발목 돌리기 5번, 깊은 숨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실천이 평생 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믿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